80년대 초 상견례 자리에서 딱 보면 집안 수준이 보인다는 말에 며느리 엄마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거지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날 그녀의 과거와 숨겨진 인연이 드러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봄, 서울 마포구의 한 한정식집. 오늘은 박미정과 최도연의 상견례 날입니다. 붉은 기와지붕 아래 자리 잡은 이 집은 도심 속에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딸 미정이 교사로 일하며 만난 은행원 도연과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미정아, 옷깃 좀 다시 매만져라. 오늘 첫인상이 중요하단다. 영숙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정희는 택시에서 내리며 한정식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좀 소박한 것 같은데. 정희는 베이지색 투피스에 금반지를 낀 채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맸습니다. 도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격식과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이 퍼져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이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도연이 어머니 이정희예요.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아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무난했죠. 미정과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정희가 물컵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좋은 직장을 얻어서요. 영숙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숙의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손에 묻은 거친 흔적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였죠. 그런데 어머님, 댁은 어디 쪽이세요? 충청도 공주 쪽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농사일 하셨나 보네요. 정희의 말에는 은근한 추측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딱 보면 아가씨 집안이 어디 수준인지 알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물컵을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미정과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물컵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우리 집은 거지 집안이 아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정희는 깜짝 놀라며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요. 정희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저도 잘 압니다. 영숙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 미정과 도연이 동시에 말을 꺼내려 했지만
두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친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나한테? 정희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김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희의 그 한마디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거든요. 딱 보면 아가씨 집안이 어디 수준인지 알겠네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영숙의 마음은 30년 전 충청도 공주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대 말 25살의 김영숙은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손이 트도록 일했던 그 시절이었죠. 영수가 오늘은 조기가 싱싱하구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면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고 손톱 사이로 비늘이 끼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미정아, 연정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두 딸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나서는 새벽길을 나서곤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영숙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영숙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깨끗한 옷을 입고 고운 말씨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랐죠. 영숙 씨,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시장 근처 양복점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종종 이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숙의 억센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손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여자는 영숙 씨가 어떤 여자든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지금의 영숙 씨예요. 그 남자의 따뜻한 말들이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도 예쁜 옷 입고 싶어요. 미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었죠. 미정아, 엄마가 꼭 너를 대학까지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영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장터에서 생선을 고르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까지 해가며 돈을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영숙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정중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요. 우리 미정이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딸이 교사가 되던 날 영숙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니 영숙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가난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어.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이정희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미정과 도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그 양복점 주인. 그 사람이 마지막에 건넨 말이 생각났어요. 영숙 씨, 언젠가는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숙은 조용히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 사람,
아직도 내가 부끄러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요. 묻어둔 과거는 늘 불쑥 고개를 든다는 것을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을 깬 것은 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어머님께서 사과하고 계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눈빛을 피하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라면 집안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도연이가 은행에 다니는데. 어머니. 도연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은행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김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어요. 대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영숙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두 딸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죠. 정희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모님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도 남의 집 빨래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부정직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지금 선생님이 된 것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모님,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엄마.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영숙은 딸을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 미정이는 27살에 초등학교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인정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아이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어요. 반면에 사모님은 어떠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딱 보면 집안 수준을 안다고 하시는 게 교양 있는 분이 하실 말씀인가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상대방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버릇없이. 사모님이 먼저 버릇없게 굴지 않으셨나요? 영숙이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미정이 일어서며 두 어머니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 오빠랑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요. 도연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미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연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그럼 사모님 집안은 얼마나 훌륭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숙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숙도 차분히 일어섰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도연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면 저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죠.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영숙도 딸을 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이런 집안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니? 두 연인은 부모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결혼,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한정식 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형부. 이정희가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50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약속 시간보다 늦었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 남자는 정희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형부. 마침 상견례 중이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정희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형부예요. 회사 사장으로 계세요. 오늘 같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김영숙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영숙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공주시장에서 만났던 그 양복점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수입니다.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영숙입니다. 강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도 영숙을 알아본 것이죠. 영숙 씨?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부가 저분을 아세요?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디서 뵌 것 같아서. 강수가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영숙과의 시선이 계속 마주치고 있었어요. 미정과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 미정이 어머니 영숙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영숙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하필이면 정희댁 형부라니. 강수도 마찬가지로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영숙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오늘 도연이 결혼 상견례 자리예요. 예비 며느리 어머님이세요. 정희가 강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축하할 일이네. 강수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정희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부, 정말 저분을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아까 반응이 좀 이상했는데. 정희의 예리한 눈빛이 강수와 영숙 사이를 오갔습니다. 별게 아니야. 그냥 어디서 뵌 것 같아서. 강수가 다시 얼버무렸지만 정희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영숙은 물컵을 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이 달그락거렸죠. 왜 하필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강수도 영숙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혹시 공주 출신이세요? 그 말에 영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젊었을 때 공주에서 잠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서요. 강수의 말에 정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부가 공주에서 사업을 하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오래된 일이야. 양복점을 잠깐 했었지. 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그 양복점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대해주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강수였습니다. 그럼 시장 근처 양복점 말씀이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바로 옆 골목에 있었죠.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그때 아는 사이셨다는 얘기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강수 모두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도연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강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그때 우리 기억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숨겨온 비밀이 이제야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수의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지자 이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김영숙과 형부 사이에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거든요. 김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강수 앞에서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정희야, 미안하다. 사실 영숙 씨와는 예전에 형부 그만하세요. 정희가 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도연이 어머니 정희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며 영숙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설마 우리 형부랑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모님, 저희는 뭐가 저희예요? 대답해봐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수가 일어나서 정희를 말렸어요. 정희야, 진정해. 이건 아주 오래된 일이야. 오래됐다고요? 그럼 정말 사귀셨다는 얘기네요?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들어보세요. 저희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듣기 싫어요.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미정이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안 했다고요? 상견례 자리에 와서 과거 남자랑 눈빛 주고받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정희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미정이 어머니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미정아, 엄마가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강수가 나섰습니다. 저와 영숙 씨는 그냥 아는 사이였을 뿐입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요? 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인 사람을 보고, 그때 우리 기억나? 라고 말해요. 강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형부, 저는 형부를 믿었는데, 이런 여자랑 무슨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라니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대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냐고요? 딱 봐도 알잖아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여자가 우리 형부 같은 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짓이라니요? 저는 그분에게 떳떳합니다. 떳떳하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의 추궁에 영숙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그분과 사귀셨던 거예요? 도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엄마가 왜 이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런 집안과 혼인할 수는 없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항의했습니다. 미정이랑 미정이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정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우리 집 형부한테 뭘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영숙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좋다고 하셨고, 저도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죠.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된 집안. 그런 과거까지? 절대 안 돼. 이 결혼 절대 허락 못 해. 사모님,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뭘 거짓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죄예요?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한 게 죄예요? 죄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잘못이다. 영숙 씨를 탓하지 마.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면 과연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강수의 말에도 이정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형부가 잘못이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형부를 유혹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정희가 비웃었어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우리 형부 같은 사업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박미정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정희가 미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엄마가 어떤 속셈으로 우리 형부한테 접근했는지 뻔하잖아. 그때 영숙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어요. 사모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기 싫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니까요. 영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50년대 말이었어요. 저는 25살이었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두 딸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희가 막으려 했지만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강수 씨는 시장 근처에서 양복점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강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생선을 다 팔지 못해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려고 했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강수 씨가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 몸살 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강수 씨는 자주 저를 도와주셨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시고 손님이 없으면 생선을 사주시기도 하셨죠.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아니야.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형부까지 그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강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는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항상 거절했어. 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숙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누구한테도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 사귄 거예요? 정희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영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강수 씨가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영숙 씨의 강한 모습이 좋다.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정말 영숙 씨를 좋아했어. 그래서 사귀신 거예요? 최도연이 궁금한 듯 물어봤습니다.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저는 거절했어요. 왜요? 이번엔 미정이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수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강수 씨는 교육도 받으시고 사업도 하시고 말씨도 고우신 분이었어요. 반면 저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촌스러운 여자였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거예요? 정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강수 씨가 공주를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일부러 피했거든요. 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영숙 씨는 마지막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왜 피했어요? 도연이 물어봤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강수 씨가 더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랐거든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강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영수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영숙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사모님이 저를 보는 그 눈빛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강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수가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가,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영숙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랑도 체면도 결국 상처만 남기는 걸까요? 김영숙의 고백을 들은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박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미정아.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요.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시든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미정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도연도 일어났어요. 엄마, 저도 미정이 말에 동감해요. 도연이 어머니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알아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도연아,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정희가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제 다 컸어요. 도연이 미정의 곁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 오빠.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과거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야. 도연의 말에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정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요. 이 자식이 정말. 정희가 화를 내려는 순간 이강수가 나섰습니다. 정희야, 아이들 말이 맞아. 형부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 차분히 생각해보자. 강수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그 여자 편이시네요. 정희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편이 아니야. 그냥 공정하게 보자는 거야. 강수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더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는데. 강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때 정희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사모님. 영숙이 걱정스럽게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처럼 나도 사랑을 포기했어. 어머님? 미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결혼했어.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강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야, 그런 일이. 형부도 몰랐죠?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 나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을까 싶어서. 영숙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용기가 있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줄 용기가. 정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 그냥 집안이 시키는 대로 했지. 어머니. 도연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 당신이 부러웠던 거야. 정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후회하며 살았어요. 영숙이 정희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게 과연 옳은 일이었나 싶어서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정희가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과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어머니,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아, 미안해. 어머님한테도 미안하고. 사모님, 영숙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진짜 묻혀있던 눈물은 이제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같은 한정식 집에서 다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김영숙은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박미정이 어머니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단다.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곧이어 이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영숙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칭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어요. 미정아, 예쁘다. 오늘 특별히 더 빛이 나는 것 같네. 정희가 미정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미정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최도연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정이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연이 영숙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얘야, 이런 걸 왜? 영숙이 당황해하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 승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도연아, 고맙구나. 영숙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이강수도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길어졌네요. 형부, 괜찮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정희가 강수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강수는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강수 씨도 안녕하세요. 영숙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난번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예요. 사모님, 영숙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희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안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는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고개 드세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영숙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상처 드렸으니까요.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 두 딸 키우면서. 강수 씨,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해요. 영숙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죠.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정희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미정아,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도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정희가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결혼식장도 같이 알아보고 준비물도 함께 챙기자.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영숙이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강수가 물컵을 들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건배할까요?
두 아이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물컵을 들었어요. 영숙도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미정이와 도연이의 행복을 위해서. 영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물컵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지난번의 차가운 소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엄마 정말 사랑해요. 미정이 두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미정아. 영숙과 정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강수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었네요. 영숙이 강수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네요. 강수가 감회 깊게 대답했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모두. 도연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어머니들을 이해해줘서. 미정이 도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영숙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이제는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정희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믿어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온기만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상처투성이의 상견례였지만 물컵 소리는 이번에는 정말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지만 사랑은 여전히 현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